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제가 또 두 번째 이렇게 와서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부처님 오신 날 그 주에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다음 날 아마 일요일 날 제가 왔었는데 오늘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또 저한테 또 이렇게 또 법문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정말 작년보다도 더 많이 왔고 그 비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사망하시고 다치시고 재산상의 큰 손해도 입고 그렇게 계십니다. 근데 파주는 이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작년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비가 좀 적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가 남부 지방에 많이 온 것 같아요. 경기 북부 쪽으로는 그렇게 막 심하다는 뉴스에 비해서는 체감하는 것이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는 동체대비라는 말이 있어요. 동체대비는 뭐냐면은 한 몸으로 슬퍼한다. 크게 슬퍼하는 거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국민이고 같은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지방, 내 주변 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국민이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아프면은 나도 아프다. 그게 동체에 대비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훗날 언제든지 분명히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아픔과 상처를 그건 저거 사정이지 뭐. 나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분들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마음의 성찰을 얻지도 못하고 부처님 마음을 낼 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죠? 슬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백중 기도 기간에 또 이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앞으로 닥쳐올 태풍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될 또는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마음으로라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올해 어떤 수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좋은 데 가시라고 마음 한켠에 그런 발언도 꼭 넣어주시면은 그러한 발언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한 마음을 내는 여러분들 자신도 더 부처님다워지는 그러한 모습과 또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거는 난장이의 요술망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옛날에 어떤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총각은 아랫마을에 아리따운 아가씨와 서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선남선녀가 서로 연애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좋은 나머지 아침에 눈만 뜨면은 점심때 그 중간 지점에 윗마을과 아랫마을 중간 지점 느티나무 밑에서 꼭 만났어요. 그때는 아주 옛날이다 보니까 시계도 없고 그냥 해 뜨면은 해가 기우는 위치를 보고 요때쯤이면은 이제 우리가 만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죠?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항상 그 아랫마을에 있는 아가씨한테 해가 분명히 요 정도 뜰 때는 우리 항상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매일마다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얼굴만 보고 있어도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아무것도 안 해도 없었어요? 그냥 있기만 해도 하루가 금방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또 보내고 또 헤어질 때가 되니까는 저녁에 또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둘이는 또 서로 손을 잡고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또 내일을 약속합니다. 벌써 또 우리 헤어질 시간이야. 어떡해? 나도 싫어. 그래도 우리 내일 또 보면 되잖아. 그러니 자 들어가. 이러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또 그 시간에 또 만나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자 그 총각이 이제 내일도 또 보고 싶은 마음에 너무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바심이 나니까 더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온 거예요. 아가씨를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와갖고 가만히 있는데, 너트남 밑에 기대갖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난장이가 지나가면서 총각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니, 혹시 내가 지금 망토를 하나 걸치고 있는 이 망토가 요술망토인데 혹시 필요하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총각이 아유 내가 그 작은 걸 제가 어떻게 입습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이 망토를 걸치고 어깨를 걸치면 앞에 단추가 있잖아요. 이 망토에 걸치고 이 단추를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리면은 1년이 빨리 간대요. 두 바퀴를 돌리면은 2년이 빨리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타임머신인 거예요. 이 요술망토가. 이런데 혹시 그래도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총각이 그러면 저 주세요 하면서 이 요술망토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난장이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요술망토를 다 걸쳐가지고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한번 살짝만 돌려봤어요. 살짝만. 돌리니까는 금방 여자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좋잖아요. 또 헤어지려니까는 또 어제와 같은 반복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지났네. 아이고, 우리 또 내일 이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서 어떡해. 어차피 우리 내일 또 볼 거잖아. 똑같은 멘트를, 똑같은 헤어지는 멘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헤어지려고 할 때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나에게 아주 좋은 요술망토가 있어. 이 망토는 한 바퀴를 돌리면 1년이 지나가. 두 바퀴를 돌리면 2년이 지나가.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5바퀴를 돌려서 아니면 3바퀴를 돌리면 우리는 분명히 결혼을 하고 있을 거야. 이 연애하는 시간도 지겨워. 우리 빨리 결혼하자. 이런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3바퀴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뿅 하고 바뀌어가지고 둘이가 결혼하고 있는 거야. 알콩달콩 신혼생활하고 있으니까 헤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한 집에 같이 사니까. 그래서 알콩달콩 살고 지내고 막 재밌게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둘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는 그래도 아기가 갖고 싶은 거야. 우리 사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 우리 닮은 애 하나만 놓자. 그래서 애를 또 빨리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2바퀴를 탁 돌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나와가지고 좀 컸어. 돌 지났어. 예? 그러니까 아기가 얼마나 보석같이 이쁘고 귀엽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막말로 물고 빨고 한 거야. 아기를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보니까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또 맨날 또 밤만 되면 울고 키워봤잖아요. 난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밤만 되면 울고 뭐 이쁜 건 이쁜 거지만 또 얘한테 손 가는 게 힘들어. 맞죠?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요것만 좀 이 시간만 좀 빨리 조금 지나 놓으면은 그래도 또 자식 키우는 맛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몇 바퀴를 더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귀도 알아듣고 이제 중고등학교로 가는 거죠. 이제 말귀도 알아듣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유년 시절로 아이가 커간 거예요. 그 커갖고 보니까는 이놈 보니까는 다 좋은데 빨리 이놈 빨리 장가라도 빨리 보내가지고 며느리도 한번 보고 싶은 거야. 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장가를 보내려고 또 몇 바퀴를 더 돌렸어요. 그러니까 또 장가를 가고 또 며느리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 손주도 보고 싶어. 네? 그래서 또 단추를 또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병실에 누워 있어. 숨이 까딱까딱해 지금. 네? 그 옆에 내 예전에 사랑했던 내 마누라는 울고 불고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곧 임종을 지켜보는 그런 장면이야.
그때 이 사람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잠깐 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이 요술망토의 타임머신을 돌렸더니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내가 느끼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장면 좋은 것만 보려고 돌리다 보니까는 일주일도 안 돼서 나는 벌써 죽음이 눈앞에 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려 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충격도 받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다가 잠에서 깼어요. 왜? 그 아가씨를 기다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느티나무에 기대고 있다가 난장이가 나한테 말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가씨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느티나무에 기대고 있다가 잠이 든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니까는 그 아가씨가 옆에 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기다리는 게 지겨웠어? 왜 자고 있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게 꿈이었으니까 그 아가씨를 벌컥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 계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한 50 이상 되겠죠. 그러면은 50이라는 내 평생을 지켜봤을 때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던 시간은 며칠이나 될까? 그리고 힘들었고 괴로웠던 기간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장면으로 보면은 한 10번, 20번 정도의 일이 있었을 거고, 그 좋았던 것도 시간 지나면 금방 또 없어지잖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그거 한 달 이상 못 가요. 그렇죠? 동네 방네 밥 한번 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말도 못 꺼내.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도 한 달도밖에 안 되는데, 스님 경기도 안 좋고요, 장사도 안 되고요, 힘들어요. 올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물어봐. 솔직히 올해만 힘들었냐? 지난 10년간 한 번도 안 힘든 적이 있었냐? 물어보면은 그러게요. 한 번도 안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년 올해가 정말 힘들어, 올해가 정말 힘들어를 10번이나 말하면서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 작년에 제일 힘들었잖아요. 좀 있어 보세요. 올해가 제일 힘들 거예요. 또 내년 돼 보세요. 내년이 제일 힘들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래도 잘 살고 있느냐? 그래도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총각처럼 정말 좋은 장면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려고 하면은 영화를 몇 번 보다 보면 지겨워가지고 정말 주인공이 멋있는 액션 장면만 플레이 하면서 보는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맞죠? 빨리 감기 해가지고. 그렇게 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장면을 빨리 봐서는 좋은데, 근데 이거는 몇 번 안 가가지고 이 영화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그 시점과 그 기간, 그 시간을 우리는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걸 떠나고 싶죠. 근데 그거조차도 80년이라는 내 인생을 만약에 목숨을 가정을 했을 때 이 80이라는 인생 속에서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거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거를 멀리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지 않고 이 모든 것들도, 이 괴로운 시간도 내 짧은 80평생의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뜻깊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멋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자연재해로 오늘 기사 보니까 30대 초등교사도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짧고 내 인생에서는 짧은 시간이고 또 나한테는 얼마나 또 소중한 시간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가 불러도 끼니는 안 걸은다고. 왜 안 걸으니까 오늘의 끼니를 걸으면은 이 끼니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은 여러분의 평생에는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노는 입에 연불한다고. 에? 집에서 아침 드라마 보고 누워서 주인공 괴롭히는 남자, 여자 욕하지 말고 나쁜 년, 어떤 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금강경이라도 한 편 읽고 천수경이라도 한 편 읽고 하면서 하루하루 수행자의 삶으로 수행하는 모습으로 지나가는 이 시간을 보낸다면은 정말 의미 있고 좋지 않겠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저도 몰라요. 가본 적이 없는 세상이니까. 인간은 절대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아이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 뜨거운 불, 뜨거운 물건, 아니면 드라이 아이스 같이 아주 잘못 잡으면 손에 동상이 입는 아주 차가운 물질,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신기해가지고 아이들은 만지고 싶어 합니다. 왜? 이것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맞죠? 근데 얘네들이 뜨거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차가움을 느끼고 거기서 또 아픔을 느낀다면 걔네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죠.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인간이 경험하지 않는 일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겪어봤어요? 죽다 살아온 적은 있겠지만은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갔다 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죽음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근데 우리는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죽는 날을 모르고 사니까 하루하루가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천상의 세계는 우리가 육도윤회라고 그러잖아요. 6번의 부처부터 해서 육도윤회, 천상, 인간 이렇게 이제 축생 이렇게 내려온 여섯 개의 세계를 윤회를 한다는데 이 천상의 세계는 내가 만약에 제가 복을 많이 짓고 복도 짓지만은 나쁜 짓도 할 수도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복을 지으면 저는 천상에 납니다. 대신에 그 복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동안 지었던 또 악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악업을 받으러 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상이라는 세계는 가면은 내가 선업을 지었던 마일리지가 소멸되면은 분명히 또 지옥으로 또는 악의로 떨어지고 축생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마일리지가 떨어지는 것이 깎이는 것이 선업의 마일리지가 깎이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놀면 힘든 게 뭡니까? 쌓아놓은 돈이 꽃감 빠지듯이 빠져나가면 처음에는 재밌지, 놀 때는. 근데 반 이상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괴로워요. 그 사이에 반이 없어졌네.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두려워지잖아요. 그처럼 천상이라는 세계도 우리가 언제는 다음 육도윤회에 떨어질 걸 내가 아는 순간에는 남은 세상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듯이 예전에 인도에 이제 아쇼카 왕이라고 아시죠? 이 아쇼카 왕은 불교에서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불교를 전 세계에 인도에서 퍼뜨린 왕이죠. 근데 이 왕이 자기 동생이 있었어요. 이 동생이 어느 날 자기 형님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마침 형님이 안 계신 거야. 근데 왕은 아시다시피 그 회의를 주관하거나 왕이 뭔가 행사를 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왕관이 있고 지팡이도 있고 망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옷걸이처럼 걸쳐져가 있는 거지, 이제. 대신에 행사 때마다 왕이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몸에다 걸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이제 형님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형님이 안 계셔. 그리고 형님 방에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는 왕관과 망토와 지팡이가 옆에 탁 서가 있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호기심에 나 저거 걸쳐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도 안 계시니까 내가 나도 한번 느낌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갖고 자기도 형님 몰래 왕관도 써보고 망토도 대고 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 그때 마침 아쇼카 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하는 말이 내 이놈, 너가 지금 반역을 꿈꾸냐? 너가 왕이 되고 싶은 거냐? 그건 넌 반역이다. 너는 이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화를 내는 거야. 맞죠? 옛날에는 그런 것 자체가 반역이잖아요. 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꿈꾸는 것조차도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아닙니다. 형님의 그 망토 그게 부러웠고 너무나 멋져 보여서 호기심에 제가 이것을 걸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쇼카 왕은 그 동생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겁을 주기 위해서 또 뭔가 또 이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 네가 그렇게 왕이 되고 싶다면은 너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3일을 주겠다. 너는 오늘부로 이 왕관과 이 망토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왕노로서 3일간 해라. 단 군사에 대한 고난, 3일 지니까 또 모든 걸 다 하면 지가 또 진짜 왕을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군사에 대한 고난만 빼고 왕의 실무와 왕이 누릴 수 있는 거를 다 누려라. 대신에 너는 3일이 끝나고 나면은 사일째 되는 날은 너는 처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쇼카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동생이 이제 막 왕노릇을 하려고 이제 옆에 있는데 주변에서 아이고 임금님 이러는데 쟤는 뭐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노릇이가.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도 딱 3일간 대통령 한번 살아보고 4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은 무조건 죽는다고 하늘에 있는 신과 아니면 하늘에 있는 악마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만약에 영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는 어쩔 수가 없는 거래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받았어. 3일 뒤에 죽어. 여러분들 이 대통령 왕 이걸 누리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죽음이란 것이 전제가 없었다면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즐겁고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3일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죽는다고 하니 그 어떤 영광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 같아도 솔직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났어. 이제 아쇼카 왕이 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 너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이 왕의 자리 해보니까 어떻더냐? 즐겁더냐? 어떻더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가시방석이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싫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쇼카 왕이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는 날짜를 안다면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이 삶은 하루하루가 괴로운 나날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죽을 값이라도 죽는 날짜를 모르니 오늘 하루도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정말 뜻깊고 의미 있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 잘못을 없애줬어요. 알겠습니까? 예, 박수 한번 질랑 치세요. 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하루가 지금 이 아쇼카 왕의 이야기처럼 이제 좀 뜻깊게 느껴집니까? 예?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내일이라도 죽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의미 있게 하루 잘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듣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오비일학이죠. 오비일학 다음이 뭐예요? 예? 우리 오비일학은 알잖아요. 오비일학이 뭡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가 오비일학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오비일학 파사두예요. 파사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데 배반 밑에 있던 독사가 그 배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졌다. 이게 뒷말이 이게 있어요. 이 이야기의 또 아픈 스토리가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까마귀가 배나무에 쉬고 있다가 또 다른 데 날아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날아간 것 뿐인데 이 점프하려니까 다리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달려 있는 배가 그 까마귀의 그 발디둠에 도움바퀴인가 뭔가 도움바퀴인가 뭐 하여튼 그걸로 이제 올라갈 때 흔들려 가지고 배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배가 편히 쉬고 있는 독사가 맞아서 죽다 보니까 이 독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도 억울해 안 억울해? 예? 독사 같으면 억울하죠. 이놈이 한을 품었어요. 한을. 그래갖고 내가 저놈을 절대 용서치 않겠다 하면서 한을 품고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세월이 지났어요. 지나니까는 어떻게 됐냐면은 까마귀는 죽어서 꽁으로 태어나고 이 독사는 죽어서 멧돼지로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꽁이 꽁은 알을 어디다 품습니까? 땅에다 하죠. 일반 새들은 나무에다 둥지를 틀잖아요. 꽁은 이제 땅에다가 이제 알을 품는데 알을 품고 산비탈에 밑에 이제 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산비탈 위쪽에서 그 멧돼지가 전생에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라 그랬죠. 뱀. 이 뱀이 멧돼지로 태어났고 그 까마귀는 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산비탈 아래에 꽁이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위쪽에서 지나가는 멧돼지가 다리를 헛디는 바람에 뒷다리가 헛디는 바람에 돌을 하나가 툭 떨어진 거예요. 산비탈에. 근데 돌이 막 굴러오니까는 꽁이 확 피해야 되는데 이거 피하면 알이 깨지게 생겼어. 그래서 이 꽁이 알을 보호하려고 몸으로 이 돌덩어리를 막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꽁 입장에서는. 맞죠? 서로가 억울한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꽁은 한을 품은 거예요. 내가 저놈을 용서치 않겠다. 어떻게 내 새끼까지 죽이고 나도 죽이고 내가 저놈을 용서치 않겠다. 이러면서 한을 품다가 죽어서 한을 품다 보니까 이놈이 죽어서 뭐로 태어났냐면은 사냥꾼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사냥꾼으로 태어났고 이제 이 사냥꾼이 어린 나이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사이 컸죠. 크다 보니까 이제 유년 시절이 된 거예요. 이제 첫 사냥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때 사냥감이 뭐였냐면은 자기를 죽였던 그 늙은 멧돼지였어요. 또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사냥꾼이 그 멧돼지를 잡으려고 산을 끝까지 서로 추격전을 벌리면서 쫓아갔어요. 쫓기다가 이 멧돼지가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절로 뛰들어온 거야. 절 마당으로. 근데 마침 그 마당에 있던 주지 스님을 만나고는 이 멧돼지가 주지 스님 방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냥꾼이 총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스님, 좀 전에 멧돼지 한 마리 안 지나갔냐? 혹시 보셨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니까는 그 스님이 또 수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내가 자네의 전생을 지금 잠깐 보니 그 원한에 사무쳤던 꽁이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저 멧돼지의 전생을 보니 그 이전에 까마귀로 태어났던 멧돼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인간에게 또 얘기를 하죠. 여기서 원한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너가 지금 여기서 저 멧돼지를 죽인다면 저 멧돼지는 거기에 대한 또 원한을 품고 또 환생을 해서 또 너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그러니 이제 그 원한관계의 그 연결고리를, 그 원결을 끊어라. 지금 멧돼지 한 마리 잡아서 뭐하냐.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그 말하는 순간 그 젊은 사냥꾼도, 어린 사냥꾼도 그게 확 와닿았나 봐요, 가슴에. 그래서 그 스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포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보면은 서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에요. 그쵸? 까마귀가 뱀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산비탈을 지나가는 멧돼지 뒷다리에 돌이 걸려서 떨어져서 꽁을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한은 서로가 서로를 물고 하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저도 누군가를 미워해 봤어요. 제가 또 예전에 이제 해인사에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이제 2000년에 이제 남양주 별내에 있는 브람사에 이제 출가를 했고, 근데 해인사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살다 보니까 누군가 미워하는 스님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해 보니까는 그 사람 잘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막 그럴 정도로 내가 미워서 목소리도 듣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 나만 괴롭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내가 그 사람을 놓아버리니까 그 미움이 사라졌어요. 그렇듯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굳이 가질 필요 없어요. 내만 괴로워요. 그 사람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려면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그 사람을 떠올려야 돼. 맞죠? 떠올려야 돼. 하루에 한 번은 떠올려야 돼. 그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하루에 한 번씩 떠올리기도 시원찮은 판에 미워하는 사람을 하루에 한 번씩 떠올리는 거는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오비이라파사도처럼 정말 별거 아니고 상대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나한테는 참 그게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 사람이 정말 의도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했으면은 내가 미워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까마귀가 실수하고 멧돼지가 실수한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은 아무 의도 없이 했던 행동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나한테 원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라. 그래도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도 그 미움을 거둬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미움과 원망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 노하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한으로 섞여서 미워하고 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냥 단번에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나한테는 그냥 사라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어떤 남편이 직장이 일찍 마쳤어. 그래서 오늘 저녁은 내 와이프와 같이 손을 잡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맛있는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같이 장 보자. 그러니까 와이프는 웬일이야? 그래, 좋지? 같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마트를 갔어. 쇼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남자가 그 남편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야. 뜬금없이.
눈 마주치고 뭐 시비 건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를 보고 그냥 삿대질하고 욕을 해. 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같아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언쟁이 오가면서 막 죽이니 살리니 하고 하니까 마누라가 여보 그만해 하면서 이제 둘을 띄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이 분이 안 풀리니까는 이 원망이 어디로 갑니까? 마누라한테 가는 거야. 야, 내가 모처럼 니하고 같이 좀 오붓하게 일을 하려 했는데 이렇게 기분 다 접었으니까 나 앞으로 니하고 이제 저녁 장보러 안 갈 거야. 앞으로 두 번 다시 나한테 장보러 가자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부리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여보, 사실은 저기 있는 저 남자가 우리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남자야. 뭐가 유명한데?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와이프하고 딸하고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바람에 남편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오가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을 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남편이 화는 났지만 그 사연을 듣는 순간에 그 섭섭함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어요. 왜? 저 사람은 환자니까.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와이프하고 또 쇼핑하러 갔는데 또 똑같이 그 자기 남편을 보더니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이러니까는 이 남편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이해해. 그래. 욕해도 돼. 괜찮아. 왜? 얘는 환자니까. 알겠어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같아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 내용을 알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안 그럴게요. 예, 고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를 모를 때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싸울 거고, 맞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은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딱 한 번만 생각하면 돼. 아, 쟤 환자야. 에? 그냥 내 마음 속에서 쟤 환자야. 내가 이해하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두 발로 걷는다고 다 사람 아니고요. 네 발로 긴다 해갖고 다 짐승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짐승도요, 사람보다도 똑똑하고요, 의리 있고요. 에? 정말 짐승도 사람 같은 짐승들이 많아요. 그렇죠? 개, 고양이 키워보면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같이 보여도 있잖아요. 사람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맞죠? 그러니 나에게 상처 주거나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은 계속 원망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아, 이 사람은 환자야. 정신병자야.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버려버려요. 마음속에서. 알겠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또 법문하면 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치겠습니다.